우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인혜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내일은 주말입니다. 네, 예.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전 못 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뭐? 육아로 달려야죠. 육아로요. 네. 예. 축하합니다. 많은 엄빠들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 아이 키우면 그 기쁨이 크잖아요. 예. 너무 기쁘죠? 매일매일 너무 기쁩니다.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예. 3186님께서 검찰이 국정원을 못 믿다니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가 네. 캔다 유튜브로 캔다님께서 예. 대통령이 오물풍선을 막아야 지지율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건 석유 아니라 대북 정책이랑 평화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이 긴장이 고조되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혹시 어떤 일부의 세력은 긴장이 고조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글로 쏠리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죠. 네. 예. 대다수의 국민은 압도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양근삼님께서 미니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물 받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가장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2096님께서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물론이죠. 되나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서로가 네. 이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나중에 어떤 정말 물리적 부딪힘이 오면 그건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죠. 예. 그렇다면 당하고만 있어도 절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서로 한 어떤 첫 발을 디뎌야겠죠. 그게 당연한 수준이겠죠. 자, 우리 이거 자제할 테니까 니들 이거 자제하라. 뭐 이런 첫 발을 당연히 지금 디뎌야겠죠. 네. 이거를 뭐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해서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죠. 양쪽 다. 맞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에 나섰지만 지금 국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조사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디올백 사내 화장품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응답해야 합니다. 내돈내산 디올백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준 사람들은 내가 서로 나서서 내가 좋다 청탁했다 난리인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냐. 내가 사준 건데 놔줘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돌려줘. 근데 이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JTBC 보도로 전해진 새로운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 명품백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죠. 시민권자라서. 근데 실제로 표결 당일에는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란 논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 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과 이 공식 외교 행사에서 받은 가방과 이거 똑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권익위는 그걸 끝까지 못 읽고 웃으세요. 아유 참. 제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익위 분들은 거꾸로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 외교 행사에서 가방 받은 거랑 어떤 사람이 청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준 가방이랑 네. 이것도 가방이고 이것도 가방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얘기할 동안 제가 정말 짐작하기에는요. 그분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속으로 쑥스럽고
아닌가요? 그럼 공직자의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양심으로 힘들면서까지 이런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가요? 거는 권익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권익위의 있다. 존재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권익위 사건 종결 과정에서 또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어제도 하는데. 많이 네. 얘기인데. 관련해서 어제 MBC에서는 과거 사례를 하나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예.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예.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음에도 이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조사를 했던 검사가 지금의 누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구청장 부인도 예. 이렇게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 부인은 그런데요. 자유롭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네. 과거의 말과 지금의 어떤 말, 과거의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 네. 이게 일관되고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길 바라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그럼 어떻게 그때 이해해야 달라요. 그때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큰 의지가 없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예. 근데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근데 이거 본인이 조사한 거잖아요. 검사로서 예. 평생을 살아온. 예.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분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보면. 아니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은 그러면 저 사람은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제 해석은 논리적 일관성을 중요. 이런 것들을 기자분들이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줘야지 물어보죠. 무슨 기자들이 쳐들어갑니까? 소통을 위해서 용산까지 오셨는데 그 오늘은 기자회견을 해야 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대통령실을 합니까? 통해서 팩스든지 예. 팩스라든지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안 하겠다고 배째면 되는 거면 월급 받지 마세요. 일을 안 하시는 거니까. 뭔가 굉장히 파면 팔수록 이 권익위의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아마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나오면 네. 이게 설명 불가능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걸 설명하려고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꼬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 오늘 좀 가방 특집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이라 불리는 디올백, 이 원가는 어느 정도 할까요? 한 3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저는 네. 속으로 옛날에 한 30만 원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원가가?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주변에 잘못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명품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다. 무슨 명품을 재료값 가지고 따지냐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명품 가방 예를 들어서 명품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하면 네. 그 재료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장인의 예술 정신, 그쵸. 그 솜씨 이런 게 포함돼서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수백만 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지금 알았는데. 이 기사는 내용은 뭐냐면 네. 명품이라는 게 상당수가 어디 저개발 그 임금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극대하게 낮춘 다음에 어머나.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장인의 한 땀 한 땀 그런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완전 그러면 이미지 사기를 당한 거네요. 뭐 우리는? 아예 꼭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명품이란 거엔 그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뭐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요소가 그 꼭 만든 사람만이 그 명품의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과거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명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를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이 판결문이 있어요. 크리스탄 디올 핸드백의 예. 원가가 8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게 아주 저임금 노동을 써가지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아주 단가대를 쳐서 이렇게 네. 싸게 만든 다음에 그 명품이란 이미지 때문에 비싸게 이렇게 몇 배인가요? 이게 뭐 수백 배인가요? 그러니까 예. 385만 원에 팔린 거잖아요. 원가는 7만 8,500원인데. 예, 100배 얼마인가요? 200배가 넘죠. 네. 예, 하여튼 300배.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 명품이 아직도 한 땀 한 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만들어지고 그만큼 공급이 예, 작아서 그래서 그리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원가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고 저임금 노동을 통해서 밤샘 근무와 예, 뭐 이런 휴일 걸 근무 통해서 등 장시간 싸게 만든 노동. 다음에 이미지를 팔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아, 명품 뭐 지금도 없지만 더 사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그렇네요. 이 명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권 앵커님은 개인적으로 명품과 사치품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명품, 그러니까 명품이라면 한 땀 한 땀 그 어떤 과정에 장인이 가치가 만들고 있고, 예. 그 디자인부터 하여튼 진짜 그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 때 예술품을 만들면 그게 명품이겠지만 네. 사치품은 별 내재적 어떤 뭐가 없는데 그냥 비싼 거. 아. 예, 뭐 그거 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명품이십니다. 감사합니다.